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그는 자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부인했었죠. 그리고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의혹들을 달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이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였는가? 아니죠. 기꺼이 한 표를 던진 사람들도 사실 그의 말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죠. 그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만 같았거든요. 내 부동산, 내 주식이 뛸 것 같았거든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거짓말 좀 하는 게 뭐 큰 대수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그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표를 던졌고 채워진 건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욕망뿐이었죠.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겁니다. 하지만 사기는 그 거래로 비정상적인 이득을 보려는 피해자들의 욕망 없이는 애초부터 성공할 수가 없죠. 사기의 피해자는 피해자면서 동시에 그 공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드디어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명박은 혼자 이명박이 된 게 아니다. 이명박을 이명박 되게 한 모든 걸 돈으로 채워나고 나머지는 눈 감아버리는 우리 안의 이명박들, 그 저열한 이명박들을 이명박과 함께 보내자. 그래서 이명박 같은 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나라가, 그런 천박한 나라가 다시는 되지 말자.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네, 유달리 그렇게 느껴지네요. 예. 날도 밝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대략 한 9년 전 어느 날 혼자 결심한 게 있어요. 저 사람을 내 손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 혼자 결심한 거긴 하지만. 작년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거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너무 철두철미하고 꼼꼼해서 다 피해 나갈 것이다. 평생 피해왔는데, 그게 될 거 같냐. 그런 말들을 주변에 참 많이 들었어요. 예. 소용없으니까 딴 데 집중하라고. 그래서 더욱 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같이 호응하고 수많은 댓글을 써주고 SNS에 퍼 나르고, 하는 분들이 고맙고 그렇습니다. 예. 왜 안 됩니까? 다 같이 하니까 되잖아요. 예. 자, 원래는 제가 포토 라인에 서게 되는 날 이 차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는 게 저의 계획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생방송 라디오를 당일날도 하고 있을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저한테 라디오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준 TBS 식구들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뒤에 하시네요. 자, 관련 뉴스가 많죠. 예.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대답을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공식적으로 묻게 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거의 20가지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뇌물과 횡령, 그리고 직권남용 등일 텐데요. 검찰이 파악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10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100억 원이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인데, 제가 이명박 연구가로서 뇌물들 1억들 등장하고 2억들 등장하고 뭐 이렇게 다 여기저기 모아봤더니 100억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물론 공평합니다. 그게 1억이든 100억이든 다 똑같이 대하는 공평한 태도가 있어요. 다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근데 100억 정도 이거 있잖아요. 일반인들한테는 공과금? 내지는 왜 군것질 좀 하면서 주말에 쇼핑 좀 하고 그럴 때 그런 느낌의 액수예요. 예, 이건 뭐 푼돈입니다. 푼돈. 예, 그분에게는 일단 여기서 시작해야 하는 건데 갈 길이 아주 멉니다. 자, 요 자세한
혐의와 예, 그 예상 형량 관련 법률적인 전망은 잠시 후에 이정열 전 판사 현 사무장 예, 해설해 주시겠고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며칠째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한 말이 있는데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을 빵 터지게 한 예, 거죠. 저는 뭐 매우 이명박적이다 마지막까지. 예. 돈과 감옥 중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섰을 때 돈을 선택하는 거죠. 예. 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받았다. 변호인단에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요. 어제 김효재 전 수석이 밝혔습니다. 이시영 씨도 예, 갑자기 평사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어제 저녁 채널A 보도였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앞두고 그러니까 그제요. 갑자기 다스의 감사법무실 소속 평사원으로 발령이 났다라고 합니다. 또 다스 내부 조직도에서 이시영 씨 이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데요. 다스 내부에서는 고의적인 인사 강등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스 측도 이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시영 씨가 회사 모든 걸 장악하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일이 어려워지니까 이시영 씨를 강등시킨 걸 봐라. 실세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스스로 세운 거거든요. 이게 이 뉴스를 보면서 아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떠났구나. 머리가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초등학교 대행이거든요. 예. 네, 초고속으로 전무로 승진한 바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치밀하고 예. 통할 만한 대행이 아니라 나 지금 평사원이잖아. 아무 힘 없어. 이거 통합니까 이게? 지금 와서? 말도 안 되는 대행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대응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관련해서 잠시 후에 자세한 혐의 다뤄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 예, 남북관계 관련된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서훈 국정원장이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만났습니다. 접견은 애초에 15분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훌쩍 뛰어넘고 1시간 5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요.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담판을 해야 하는 만큼 이 기회를 단순히 시간 벌기용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북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아주 많이 물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세 9명도 함께 배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울 국정원장 갔더니 9명이 드드득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일본 관련 뉴스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고요. 오늘은 또 4부에 중국 이야기도 또 합니다. 중국도 갔거든요. 네. 네, 중국 갔다가요 또 러시아를 갔습니다. 지금 가 있죠. 예, 네. 그리고 내일 귀국할 예정이고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일정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대화파였죠.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안보팀을 개편한 건데요. 해임하고 후임인 측근인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그것도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발표하게 됐는데요.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제안한 직후에 그런 식의 내용들을 썼습니다. 심지어 틸러슨 장관도요, 자신의 경질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보고 알았다라고 합니다. 네, MBC 보도에 따르면요. 굉장히 트럼프적이에요, 모든 게. 예, 트위터로.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무장관 엄청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전 세계를 다니는 예. 거죠. 국무장관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신이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해고. 그걸 트위터로 쓰고 국무장관의 트위터로 그걸 보고. 근데 저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미 회담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틸러슨 장관을 해임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트럼프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영광은 나에게. 모든 영광은. 그러니까 북미 대화 된다고 하니까
그 틸러슨 장관이 그동안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었다. 이런 식의 분석들도 있었거든요. 꽤.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보기가 싫은 것이고, 일부라도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는 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꾸로 저는 이 경질이 북미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여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정이입해서 세상을 보자면, 북미 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나눠 먹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다 먹을 거야 이거거든요. 본인이 모든 걸 지고 가겠다는 뜻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예, 틸러슨이든 누구든 조금이라도 옆에서 그 미국 언론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랜 세월 트럼프가 그 강경 대응할 때 틸러슨이 끊임없이 대응한 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는 얘기는 북미 대화가 정상회담 성사되었을 때 생각하는 거죠. 이거 딴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된다고. 예. 대단히 트럼프적이고 당연한 해고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리고 거기에 거꾸로 강경파를 심어둔 거 아닙니까? 이 강경파가 이런저런 어려운 얘기할 때 본인이 다 해결하는 거죠. 예. 지구를 구하는 거죠. 매우 트럼프적인 경질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경찰 댓글 관련 문건이요 또 나왔다고요. MBC와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아고라, DC인사이드 같은 인터넷에 친숙한 사이트조차요 종북 사이트로 분류했다라는 건데요. 게시글의 내용에 따라서 핵심 세력, 동조 세력, 불만 세력으로 나눠 감시했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달 경찰청 보안과에서 작성된 문건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댓글을 다는 걸 넘어서 경찰이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 것도 좀 충격적인 거지만 그것도 그 규모도 뭐 2천여 명 가까이 경찰 그리고 7만 명 정도의 보수단체 회원들을 활용하려고 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문건이 나온 거냐면 그 소위 블랙팬, 레드팬 일반인 네티즌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인터넷상에서 그런 여론을 조성하지 못하게 주저앉히는 역할 그 문건이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기무사 발표를 따라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나왔고, 예, 기무사에서도. 근데 그 문건에 이 명단을 경찰과 공유하라고 하는 데서 이 단서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경찰들이 댓글을 달 때 이런 네티즌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괴롭히고 경찰이 집행위를 휘두른 거죠. 예. 앞으로 추가 문건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 댓글을 단 게 아니라 경찰이 일반인들을 온라인상에서 계속 괴롭혔다. 대규모로. 예. 네, 우선 계획 문건이긴 한데요. 이에 대해서 경찰은 일부다라고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뭘 안 부인하겠습니까 지금. 자, 그리고 그 문건 이후에 실제 사이버 안보 신고 요원 뭐 이런 식으로 예, 운영하려고 했던 계획이 또 나왔죠. 예. 네, 관련된 문건이 또 나온 건데요. 이 시기도 눈길을 끕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2012년 2월 달인데요. 경찰청 보안국에서 만든 문건입니다. 보수단체 회원 여론 대응 요원으로 선발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건데요. 임무는 비공개 커뮤니티부터 게임이나 일상생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이른바 안보 위협 요소에 색출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나온 문건은 그 전에고요. 그 전에는 계획일 뿐이었다고 변명했거든요. 또 문건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일종의 운영계획, 실행 계획이었죠. 이제 이렇게 문서만 작성하고 또 안 했다고 그러겠죠. 예. 네, 경찰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건은 계획에 불과하고요.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우선 내부적으로 수사단이 꾸려지긴 했습니다. 어디까지 밝혀질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뭐 제보자들이나 이제 내부 고발자들이 나오겠죠. 예. 나라가 완전히 뭐 네,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청장들도요, 모두 다 지시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라면서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경찰,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모든 조직, 군, 경찰, 국정원, 모두가 다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감시하고. 말도 안 되는 거, 다 잡아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 2,000명이라고 치죠. 2,000명이 사이버 다 그 수사받고 또는 뭐 벌을 받으면, 그럼 경찰은 사이버 수사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사이버 수사 6개월 못 해도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 관련자는 모조리 다 처벌해야 된다.
친일파가 그 논리로 넘어가가지고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자, 이정현 판사님 옆에서 꿈뻑꿈뻑하고 벌써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횡령 그리고 직권남용 등일 텐데요. 검찰이 파악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10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100억 원이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인데, 제가, 이명박 연구가로서, 이 뇌물들 1억들 등장하고 2억들 등장하고, 뭐, 이렇게 다 여기저기 모아봤더니 100억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물론 공평합니다. 그게 1억이든 100억이든 다 똑같이 대하는 공평한 태도가 있어요. 다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근데 100억 정도 이거 있잖아요. 일반인들한테는 공과금? 내지는 왜 군것질 좀 하면서 주말에 쇼핑 좀 하고 그럴 때 그런 느낌의 액수예요. 예, 이건 뭐 푼돈입니다. 푼돈. 예, 그분에게는. 일단 여기서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그는 자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부인했었죠. 그리고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의혹들을 달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이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였는가? 아니죠. 기꺼이 한 표를 던진 사람들도 사실 그의 말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죠. 그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만 같았거든요. 내 부동산, 내 주식이 뛸 것 같았거든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거짓말 좀 하는 게 뭐 큰 대수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그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표를 던졌고 채워진 건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욕망뿐이었죠. 꼭 SNS에 퍼나르고 하는 분들이 고맙고 그렇습니다. 예. 왜 안 됩니까? 다 같이 하니까 되잖아요. 예. 자, 원래는 제가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날 이 차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는 게 저의 계획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생방송 라디오를 당일날도 하고 있을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저한테 라디오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준 TBS 식구들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뒤에 하시네요. 자, 관련 뉴스가 많죠. 예.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대답을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공식적으로 묻게 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거의 20가지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뇌물과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겁니다. 하지만 사기는 그 거래로 비정상적인 이득을 보려는 피해자들의 욕망 없이는 애초부터 성공할 수가 없죠. 사기의 피해자는 피해자면서 동시에 그 공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드디어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명박은 혼자 이명박이 된 게 아니다. 이명박을 이명박 되게 한 모든 걸 돈으로 채워나고 나머지는 눈 감아버리는 우리 안의 이명박들, 그 저열한 이명박들을 이명박과 함께 보내자. 그래서 이명박 같은 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나라가, 그런 천박한 나라가 다시는 되지 말자.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네, 유달리 그렇게 느껴지네요. 예. 날도 밝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대략 한 9년 전 어느 날 혼자 결심한 게 있어요. 저 사람을 내 손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 혼자 결심한 거긴 하지만. 작년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거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너무 철두철미하고 꼼꼼해서 다 피해 나갈 것이다. 평생 피해왔는데, 그게 될 것 같냐. 그런 말들을 주변에 참 많이 들었어요. 예.
소용없으니까 딴 데 집중하라고. 그래서 더욱 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같이 호응하고 수많은 댓글을 써주고